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답이 꽤 놀라울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디지털 보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험이 대체 뭔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하드코딩된 시크릿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집 열쇠를 앱 안에다가 그냥 숨겨두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디지털 열쇠가 있으면 앱이 아주 중요한 데이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개발자들이 이걸 너무 쉽게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게 말이죠. 사실 오랫동안 이 숨겨진 열쇠를 찾아내는 게 정말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비밀들을 찾아다녔을까요? 기존 방식들은요, 비유하자면 몽타주를 딱 한 장 들고 있는 형사 같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정해진 얼굴만 찾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겼으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구글 API 키는 AI자로 시작해서 딱 정해진 형식이 있거든요. 그럼 딱 이 모양하고 똑같은 것만 찾는 거죠. 만약에 키가 이 형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게임의 판도를 뒤바꾸는 거의 만능 열쇠, 마스터키 같은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 글자가 정해진 패턴이랑 똑같나? 이걸 봤다면 이제는 거대 언어 모델,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 같은 LLM 덕분에 주변 코드를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키처럼 쓰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이 시크릿락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앱 코드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앱의 설정 파일 같은 걸 샅샅이 뒤져요. 그래서 단순히 글자 모형만 보는 게 아니라 슈퍼 분석가처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건 비밀키로 쓰이고 있구나 하고 용도를 파악해내는 거죠.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에 알려진 비밀키 데이터로 시험을 해봤더니 옛날 방식들이 찾아냈던 것들의 93%를 찾아냈습니다. 거의 다 찾아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기존 방식들이 아예 놓쳐버렸던 완전히 새로운 비밀키를 무려 3,600개 넘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 앱에 적용해보면 어땠을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앱 5,000개를 분석해봤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5%의 앱에서 이런 하드코딩된 비밀키가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쓰는 앱 2개 중 하나에는 이런 비밀의 문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알 수 없는 문자열? 이게 사실은 암호화된 비밀키거든요. 개발자가 숨겨두려고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예전 도구들 눈에는 그냥 의미 없는 글자 덩어리로 보였겠지만 LLM은 맥락을 이해하니까 이거 구글 API 키를 숨겨놓은 거네? 하고 바로 알아챈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개발자들이 디지털 열쇠를 그냥 아무데나 던져두는 걸까요? 왜 문을 잠그지 않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이버시 역설과 굉장히 비슷해요. 다들 개인정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귀찮아서 비밀번호를 다 똑같이 쓴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당장 마감일이 급하고 또 보안 설정하는 게 복잡하니까 일단 그냥 코드에 넣어두자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잖아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때 사람들이 앱 하나에 자기 정보는 물론이고 친구들 정보까지 다 넘겨줬던 것처럼요. 또 SNS에 회사 욕 좀 했다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내 위치를 온 세상에 알리기도 하죠. 편리성이나 순간의 감정 때문에 중요한 걸 쉽게 내주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비밀키를 코드에 남겨두는 것도 결국 이런 인간적인 실수 혹은 타협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강력한 신기술이 가진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이중 사용 위험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을 지키는 데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동시에 우리 집을 터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새로운 LLM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전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던 비밀들을 찾아냈다는 걸요. 이 강력한 힘은 보안 전문가들이 취약점을 미리 막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커들이 이걸 악용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만능 열쇠는 이미 세상에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죠. 과연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경쟁에서 누가 이기게 될까요?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지키려는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창이 될까요?